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독재 정치를 시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항해서 그걸 끌어내린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달의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잠시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 어떻게 권력을 잡았다고요?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통치했어요. 18년 동안. 물론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제에 경제발전이라는 거 얘기할 거라 했죠. 이 경제발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더불어 헌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이제 독재 정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독재 정치에 많이 저항을 했지만 일단 그 정치 자체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12.6 사태라고 불러줘요. 아, 선생님,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숫자 너무 많이 나와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일어난 그러니까 시간 있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피살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장기 독재가 이제 끝나는 건가? 라고 기대를 했지만, 같은 해 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군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전의 군인들과 구분시켜서 새로운 군인 세력이다라고 해서 신군부라고 불러줘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시민들은요,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달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군이 등장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당혹스러워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신군부는요,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조금 상황을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 만들어갑니다. 바로 뭐냐면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해요. 우리 이제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 계엄령이 등장하는데 바로 뭐냐면 국가가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군사력을 이용해서 국내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엄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돼요.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1980년 5월 18일 저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을 철회하고 신군부는 퇴진하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민주화 운동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이때 광주 시민들은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파견이 되었었는데 그들의 진압에 의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지금까지도 실종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민군이 이제 진압을 당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저항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이제 전두환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간 동안만 대통령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장기 독재로 가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어디로 가냐? 1987년의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봉기를 해요. 특히 6월에 봉기를 했다라고 해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불러주는데 왜 봉기를 하게 되냐면 앞서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 방식은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시기는요,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대통령 뽑는 선거인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뽑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국민들은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옛날처럼 직접 국민들 대통령 뽑고 싶어 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헌법 안 고쳐. 지금처럼 대통령 뽑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요, 정말 많이 이제 봉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월드컵 그 계절만 되면요, 시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붉은 티셔츠 입으면서 막 응원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 때요, 민주항쟁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그 서울광장 주변에 지금 그 월드컵 응원하는 거 그 이상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이미 내정돼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태우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격적으로 뭘 이제 수용을 하게 되냐면요. 알았어. 국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같은 달 6월 29일에 있었다라고 해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 개헌이라고 하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6.29 민주화 선언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통령을 직접 우리가 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을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들, 독재 정치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권력을 강제로 잡았을 경우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했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알긴 알겠는데요. 세 가지가 너무 헷갈려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일단 순서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 5, 6.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요. 달수가 이렇게 한 달씩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좀 좋고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이승만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사람들이 저항했다라는 거. 두 번째,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신군부가 권력 잡은 것에 대해서 저항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드디어 이제 받아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엇을 봤다라면요. 자, 이번에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빨리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발전이다.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부유한 상황 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느낌이 크게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한마디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킨 것을 보고요. 많은 나라들이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건 정말